안녕하세요. 혜원입니다. 혜원의 삶을 지혜 WOL 행운을 드릴까요? 오늘은 제목이니까 비혼식인 비혼식. 지난번에 그 의심 다음에 초발심해야 되는 초발심은 처음에 이 책 처음에 샀을 때 출판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고 오늘 비혼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처럼 책을 읽어드리고 군데군데 설명을 해봐드리도록 해보겠는데요. 먼저 비혼식 104페이지네요. 미혼이세요? 기혼이세요? 비혼입니다. 미혼도 아니고 기혼도 아니에요. 미혼이지만 앞으로 결혼할 의사가 없다는 의미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대화 속의 말들을 보면 미혼은 혼인을 안 한 상태고 비혼은 혼인을 앞으로 안 하겠다. 즉 to remain single이라는 뜻이다. to remain single이라는 의미는 비혼식하는 것은 싱글로 남겠다 라는 그런 의미네요. 이 비혼을 위해 별도로 식장을 마련하고 결혼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는 것이 비혼식이다. 요즘 비혼식을 하는 사람을 보면 대개 여자들이다. 그래서 비혼식은 여자가 남자 없이 혼자 결혼식을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왜 이런 비혼식을 하는 걸까? 사람들이 자꾸 결혼을 언제 하느냐 물으니 귀찮아서 앞으로 결혼을 안 하겠다고 선포하면 더 이상 안 물을 테니 이를 위한 것일까라고 처음에 대목이 써놨네요. 그렇죠? 뭐 결혼식이 있는데 비혼식이 과연 있을까요? 뭐 인터넷 찾아보면 진짜 비혼식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있는 것 같은데 왜 하냐면 뭐 자꾸 이 책에도 전하듯이 결혼을 언제 하냐고 계속 물어보니까 난 앞으로 결혼을 안 하겠다고 선언하는 의미겠죠, 그렇죠? 그 다음 또 그런 게 있는데 뭐 사실 그렇지 않으면 뭐 우리가 금연하는 것도 그냥 금연을 사부작하는 것보다도 내가 금연을 선언하면 쉽게 또 금연을 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뭐 비혼식을 해서 내가 비혼 안 하겠다고 결혼 안 하겠다 선언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혼주의자들은 결혼은 의무가 아니고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결혼을 안 하면 그만이지 굳이 이런 세레머니를 하는 건 웬일일까? 사회 현상을 보면 비혼이란 단어를 쓰진 않지만 나는 나 혼자 결혼했다 라는 뜻으로 혼자 결혼하는 것도 볼 수 있다. 그러면 이미 결혼했으니 결혼 언제 할 거냐라고 묻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그런 싱글 웨딩도 하는 걸까? 그러면 이런 싱글 웨딩식 때 축의금을 줘야 할까? 싱글 웨딩식에 초대받으면 일단은 초청장을 받았으니 가봐야 할 것 같고 간다면 빈손으로 가기가 뭐하니 혼자라도 앞으로 잘 살라고 선물이나 금이병을 줘야 마땅할까? 만약 상대가 미래의 결혼을 안 하면 과거에 많이 낸 축의금을 돌려받을 길이 없어서 이런 세리머니라도 해서 축의금을 받을 욕심이라면 어찌해야 하나. 그렇죠. 요즘 축의금이 많이 내전에 이제 보험철 가철 때문에 많은데 과거에 낸 것이 아까워서 내가 비혼식이라도 뭐 하면 상대한테 내한테 축의금을 줄 수도 있으니 그걸 받을 목적으로 비혼식 하는 걸까요? 뭐 그래도 받을 목적을 한다면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뭐 결혼식 때 어떤 축의금을 내는 것은 또 다른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목적에 대해서 계속 써놨는데 통상 결혼 축의금 내는 사람은
자기 형편에 맞게 내지만 받는 사람은 그 금액을 보고 자신과 얼마나 가까운지 판단하기도 한다. 축의금은 얼마를 주는 것이 적당한가와 상관없이 내 형편에 맞게 주면 된다. 그렇죠. 뭐 나는 내 형편에 맞게끔 주는데 또 상대는 내한테 저도 뭐 많이 경조사도 치러봤는데 저한테 돈을 뭐 주기 많이 낸 사람들은 뭐 내한테 또 저 사람 좀 가깝다, 앞으로 더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그죠? 속물건성 좀 안타깝습니다. 축의금은 물론 어떤 거래를 위해서 다소 형편이 안 되어도 조금 더 보태어내는 건 뭐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 내가 형편에 맞게 내었는데 그것이 사회적 기준으로 적다고 해서 상대가 나를 달리 대하거나 왜 적게 내었냐고 눈치를 주면 앞으로 그 사람을 만날 필요 없다. 그렇죠. 나는 뭐 내 형편을 냈는데 상대가 절망하고 왜 이렇게 적게 냈냐라고 굳이 타박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을 계속 만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시간이 아깝잖아요. 제가 언젠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친구란 내가 시간이 곧 귀중한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런 친구하고 내가 시간을 보내도 아깝지 않냐는 사람, 그런 것이 친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이 나한테 타박을 했다. 나는 승인을 표시하는데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 안 받아들이고 달리했다. 그럼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헤어져야죠. 그렇죠? 그런 대목을 계속적으로 쓰는 것 같아요. 그것이 사회적 기준으로 적다고 해서 상대가 나를 달리 대하거나 왜 적게 내었냐고 눈치를 주면 그 사람을 만날 필요 없다. 그는 이기적인 사람이고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다. 그 사람은 내 곁을 떠나도 되는 사람이니 미련을 갖고 관계를 지속하면 본인만 힘들어지고 어려워진다. 이런 경우 친구 혹은 지인이더라도 정리를 좀 하라라고 쓸데없이 너무 많은 사람을 알고 있으니 정리를 하라라고 자연에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신은 형체가 없으니 직접 말을 못하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대신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을 많이 안다는 것은 그만큼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야지 형편이 어려운데 가기도 그렇고 안 가기도 그런 사이라면 아예 안 가고 그렇게 그런 관계를 정리하는 게 맞다라고 되네요. 그렇죠?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인연들이 참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인연을 유지할까 안 할까라고 고민할 때 내가 뭐 그렇다 가도 되고 안 가도 그런 사람은 안 가는 게 맞죠. 그렇죠? 제가 항상 하는 얘기는 우선 할까 말까 망설일 때는 어떤 사람은 무조건 하라고 하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뭐 할까 말까 망설이면 아직까지 내 마음속에 의지가 없잖아요. 그죠? 분명히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사업도 내가 이 장사를 할까 말까 뭐 신심풀이 땅콩을 할까 그런 생각하면 하지 말아야 되죠. 왜냐하면 반드시 그렇잖아요. 뭐 우리가 이 백지장도 맞들면 가벼워진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떤 사업을 시작하는데 이 좋은 기운으로 출발해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자꾸 할까 말까 부정적인 생각이 개입이 되면 결국은 이거는 이 모래 위에 탑을 쌓는 것 같이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확신이 들 때 해야지 확신이 들지 않으면 안 해야 되죠. 그렇죠? 내가 어떤 친구가 자제가 결혼한다 그러면 거기 갈까 말까 그러면 안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즉 그런 어떤 관계가 많으니 이런 사회를 그런 관계를 정리하라고 자꾸 이 사회는 이 대자연은 자꾸 사연을 보내는 거죠. 저는 항상 누구는 제 인생을 상담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이 대자연은 신은 나한테 나를 지켜주는 수호신인데 이 수호신이 나를 항상 지켜주는데 자꾸 나한테 무슨 말을 하거든요. 말을 한다는 게 뭐냐면 영감을 주는 거예요. 영감을 줍니다.
주는데 영감을 못 받아들이면 자꾸 실이 답답해서 벗어나고 다른 몸속에 들어가지고 욕말을 통해가지고 다시 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잘 들어야 되죠, 그렇죠? 배척하지 말고 그렇게 생각하면 삶이 행복하다는 거죠. 내가 간다는 것은 물질적인 요소 위에 내 소중한 시간을 소비한 것이다. 그러므로 상대는 이것으로도 감사히 여겨야지 축의금에 대해 이래저래 간접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나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는 시간을 다른 사람에게 더 베푸는 것이 효과적이다. 일반적으로 축의금은 당장 가진 것 없이 이제 새 가정을 꾸려가는 신혼부부에게 조금이라도 생활에 보탬이 되라고 잔치를 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니 내가 먹은 밥값이라도 내가 지불한다라는 뜻으로 살아가는데 덕이 되는 걸과 함께 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이런 의미로 축임을 줬는데 이를 돌려받으려고 비혼식을 하는 것이라면 아는 게 맞다라고 됐네요. 그렇죠? 결국은 참 뭐 이렇게 길게 비혼식을 하는 목적이 축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좀 길게 설명을 해놨네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 때 축하해줘야 되고 어떤 물질을 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그렇죠? 뭐 생활에 지금 두 사람이 만나서 살다 보면 힘드니까 조금이라도 생활에 보태라. 그리고 또 가서 또 밥을 먹어야 되니 또 뭐 밥값이라도 내가 먹은 거는 내가 내겠다. 뭐 그런 의미를 같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부자들은 제가 초청 가다 가보니 일체 금품을 안 받는데 또 자기 자식들 결혼시키는데 아무도 없이 행하게 빌면 그렇잖아요. 그냥 와서 자리를 또 메꿔주라. 그 대신 절대 축의는 안 받겠다. 그냥 와서 밥만 먹고 가라. 대신 축하도 좀 해주고 앞으로 결혼식은 나는 이런 문화가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외국은 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처럼 이 부조 문화가 참 옛날부터 이 전통으로 내려온 미속이라는데 미속 아름다운 풍속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생각나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옛날에 보면 누가 돌아가시면 그 상주들은 밥을 못 먹잖아요. 그래서 죽, 특히 녹두죽을 끓여서 이제 물품으로 어떤 상 치른 사람한테 갖다 주는 거 봤는데 그 다음에 보면 또 대감당제 품앗이 형식으로 이런 게 참 좋은 풍속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결혼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좀 어려우니까 이렇게 이제 갖다 주고 다음에 또 다른 사람 결혼할 때 또 주는 이게 미풍양식인데 지금은 이제 다들 잘 살잖아요, 그렇죠? 뭐 직장도 있고 단단하니까 이렇게 부조 문화는 뭐 이제 점점 없어져도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결혼의 압박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하는 것이라면 해도 무방하다. 이는 금연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대외적으로 금연을 한다고 공표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금연을 공표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에게 금연을 약속하는 것이니 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담배를 안 피우게 된다. 즉 비혼식을 이제까지 설명한 거는 것 같아요. 이제 비혼식을 하는 목적이 이제 축의금을 받은 목적이라면 축의금은 이런 목적이니까 그냥 내가 그렇죠. 우리가 봉사할 때 내가 봉사했다 해서 돈은 돌려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축의금을 받은 목적이 아니고 자꾸 이제 귀찮다. 내가 이제 더 이상 니 보고 좀 결혼해라. 라고 말 안 듣고 싶으면 이런 것도 한 방법일 수도 있지 않냐. 그렇다면 하라. 바로 그런 얘기를 쓰는 것 같아요. 이 대자연은 천지인 세 가지로 나뉘어 형성되는데 천과 지는 항상 그대로 있는데 인이 즉 사람이 많으면 전쟁이 일어나 사람을 많이 죽게 하고 전쟁으로 사람이 많이 죽으면 또 부족하니 이 공간에 사람을 채우기 위해 결혼을 부추겨 사람을 낳겠다. 그런데 이 한반도에는 전쟁 후 현재까지 많은 사람이 태어났다. 사람이 많아졌으니
균형이 맞지 않다고 자인은 보고 있는 것일까?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게 하고 또 애를 적게 낳게 하려고 이런 환경을 만들었을까? 그렇다면 이 또한 흉은 아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제도가 다 필요해서 나온 것이니 결혼식이든 비혼식이든 한번 해보라. 그렇다고 너무 요란하게 할 필요는 없다. 과유불급이라 지나치면 모자람보다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해놨네요. 그 하늘과 땅, 사람을 항상 조화를 이루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땅에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좀 전쟁 후에 전쟁 때는 사람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족하니까 사람 많이 태어났고, 즉 배미 부모 세들이 많이 태어났고, 그 이후에 또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또 이 대자연은 사람 인원을 줄이는 차원에서 자꾸 이런 제도가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뭐 자꾸 인구 절벽이니 하는데 굳이 그런 게 너무 연연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또 때가 되면 또 이 한반도가 또 한민족만 살아야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인류 공동의 재산인데 지구는. 그래서 너무 그렇게 연연할 필요는 없지 않겠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책에도 설명하고 싶은 거는 제도. 이 세상에 제도가 있다는 것은 모두가 활용을 해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크게 이제 일상생활에서 많이 하는 것 중에 두 가지가 제가 언급하는 계명하는 거라든지 뭐 성형수술 같은 경우에 성형수술, 과거에는 뭐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을 함부로 뭐 바꾸지 말라 해서 가잖아요. 근데 요즘은 계명조차도 쉽게 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성형수술 뺀다는 할 수 없었잖아요, 그렇죠? 요즘 뭐 어느 성형외과에 가면 할 수 있으니 이런 경우는 사람이 만드는 제도니까 누가 다 자기가 할 수 있으면 해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비혼식이라는 제도가 뭐 공식적으로 어떤 나온 건 아니까 이것도 하나의 문화라면 이 문화가 있다면 뭐 본인이 하고 싶으면 뭐 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세상은 천지인 삼위일체뿐만 아니라 음양조화도 필요한 바 음과 양이 따로따로 분리되면 이 또한 자연의 질서를 일깨하는 것이다. 수행자와 같이 어쩔 수 없는 사람이라면 몰라도 그저 자연의 순리대로 삶을 영위하는 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니 비혼식은 할 필요 없다라고 하면 끝을 맺었네요. 끝 맺을 때 저는 아마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뭐라 하고 있냐면 세상은 이 또 원리가 음과 양이라는 조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음과 양이 조화의 원리가 있는데 이 주역의 원리가 음과 양인데,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말을 하거든요. 어떤 여자들만 있는 그런 어쩔 수 없이 여자들만 생긴 남자가 들어온다든지 또는 남자가 있는 집안에 여자가 들어온다는 할 때 이 세상에서는 엄마 있으면 안 되니까 양이라도 남자를 또 보태주는 거고, 그 다음 남자만 있는 데는 안 되니까 엄인 여자를 보태주거든. 그러면 이난 식구들은 남의 식구라고 생각하지 않냐고, 우리 식구라고 내 식구라고 생각을 잘 보듬어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주면 이 집안은 흥할 것이고, 뭐 자꾸 남의 식구라고 생각하고 그런 배척하면 망하는 거죠, 그렇죠? 그처럼 굳이 내가 뭐 비혼이다 선언을 해서 결혼을 안 하겠다 할 필요 없지 않느냐. 때가 되면 결혼을 하라라고 그런 끝을 맺어내는데, 그럼 누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나는 내 사주에 남자도 없다, 또 내 사주에 여자가 없다, 근데 나는 결혼을 하고 싶다, 근데 어떡하냐? 그럼 비혼식을 해야 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 사주에 남자 사주는 여자가 없다, 그런 거는 사주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특정한 한 사람의 부인이다 남편한테 매달리지 말라는 거죠. 이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결혼을 해서 한 사람한테 얽매인다라고 하는 게만 결혼의 제도라면 그런 사람들은
만인의 남편, 만인의 연인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과 가깝게 생활을 지냄으로써 또 다른 삶을 내가 또 개척하면 되거든요. 그렇다 해가지고 꼭 나는 이 법적인 제도에 얽매여서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식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당신이 사주에 이렇게 결혼운이 없다고 하실 수도 있으니 그런 경우에는 좀 마음 놓고 옛날에 어떤 해운 컨설팅 그 소장이 그런 말을 했다고 생각하고 즉 나는 어떠한 특정한 한 사람의 남편이다 아내다 하지 말고 만인의 연인이 되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마음이 활짝 열리거든요. 마음이 열리면 그때 진정으로 새로운 인연이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주 팔자할 때 이 사주는 나의 기둥은 뭐 고칠 수 없다 하더라도 팔자는 내가 바꿀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안달 필요 없이 나의 배우자가 없다고 그렇게 안달 필요 없이 내 마음을 놓아버리면 새로운 인연이 또 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시면 마음이 편하지 않겠나라고 생각되집니다. 행운을 드릴까요? 오늘 비혼식에 대해서 이러한 생각을 마음을 가지면 내한테 큰 행운이 올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